자, 우리 친구들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나요?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낼게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면 지금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보면 현재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근일점, 태양으로부터 먼 원일점을 한번 보면 축이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북반구 기준으로는 겨울이고 남반구 기준으로는 여름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북반구 기준 여름, 남반구 기준 겨울일 거고, 자, 13,000년이 지나면 우리가 세차운동을 하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원일점일 때는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 여기서는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 기온의 연기차는 커질까요? 자, 여름일 때는 멀었는데 지금 가까워졌어. 온도가 더 증가하겠죠. 자, 겨울일 때는 생각보다 태양을 가까워서 따뜻했는데 너무 멀어졌어. 낮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나라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기차가 당연히 커지겠죠. 그죠? 원일점에서 원일점 멀원 여기 말하는 거죠. 태양의 남중고도는 작아진다. 겨울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의 남중고도는 작아지겠죠. 그죠? 왜? 겨울일 때는 경사각을 마이너스 해준다라고 했죠. 아까 90도 빼기 위도에서 겨울일 땐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당연히 이 값이 떨어질 거예요. 디귿, 여름철의 지표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여름철은 어때? 얘들아,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근일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증가하겠죠.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답은 5번에 해당됩니다. 다음 14번을 보면, 자, 여기서는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 색지수 나왔으니까 색지수를 가지고 온도 비교할 수 있겠죠. 얘들아, 근데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은 지구과의 거리랑 비례하죠. 이거 반지름, 거리. 그러면 한번 빼줘 볼게. 빼줘보면 얘는 마이너스 2.7, 얘는 8.3, 얘는 4야. 그러면 지구까지 거리는 누가 제일 크냐면 기념 B, 그리고 C, B, C, A 순이겠죠. 자, 그리고 색지수 판단해보면, 자, 색지수는 누가 제일 크죠? B, 그리고 A, C가 커. 색지수에 반대되는 게 온도죠? 그럼 온도는 C가 제일 크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보기 들어가면, 자, 반지름 구하래. 반지름 구하는 거 계속 누구야? 반복되죠. R제곱 T 4승이야. 그럼 BA 비교해보면 또 해보면 광도는 절대 등급 보면 되니까 B랑 A를 봤을 때 절대 등급이 훨씬 낮은 B가 광도가 더 크겠죠. 아직 모르고 온도는 누가 더 높아요? B랑 A 중에서 A가 더 높네요. 그럼 당연히 반지름은 B가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B가 A보다 크다. 맞고, 니은 보면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C가 아니라 B겠죠. 별까지 거리는 B가 제일 길죠. 그러니까 답은 1번. 그래서 이 물리적 특성에 관한 문제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딱 풀 수 있게 돼야 돼, 얘들아. 알겠죠? 우리가 물리적 특성에서 꼭 공부해야 되는 거는 반지름을 구할 때는 꼭 이 식을 사용해야 되고, 거리 지수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 꼭 알면 되겠죠? 다음 16번 보면 기후변화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온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근데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얘가 우리가 니은만을 고려한 게 아마 얘일 거예요. 그죠? 얘가 니은만을 고려한 게, 그리고 기억만을 고려한 거고, 얘가 기억 플러스 니은만을 고려한 거겠죠. 자, 화산 폭발은 지구 무슨 요인이냐면 자연적인 요인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죠? 내적 요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어디에 해당돼? 내적 요인은 니은에 해당되겠죠. 자연적인 변화니까. 제2교시 예비량입니다. 감독 선생님께서는 문제지와 답안지 봉투를 개봉하여 수량을 확인하고 답안지를 학생에게 배부해 주시되 결시된 책상에도 놓아 주십시오. 다음에 지구의 수면의 평균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들아? 온도가 높을수록 열 팽창을 하기 때문에 평균 높이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A 시기보다 B 시기에 높겠죠. A 시기가 B 시기보다 낮죠. 디귿, B 시기의 관측 기온 변화 추세는 자연적 요인보다 온실기체의 영향이 더 크다. 당연히 얘의 영향이 더 크겠죠.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다음 마지막 16번 볼게요. 자,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분광형 O, B어, 파인걸, 키스비고 O형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요건 개념 정리해놓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주계열 2개, 백색외성, 초고성 각각 하나래. 그럼 HR도를 표시를 해놓고 얘들아 각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찍어보면 되겠지. 지금 O형, 지금 BA만 있으니까 BA. 일단 이렇게 찍어놓고 절대 등급이 가장 낮은 게 광도가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얘가 리을에 해당되는 B. 얘가 리을 여기쯤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가장 낮은 D급 분광형 B형이니까 여기도 D. 일단 이렇게 찍어 놓을 수 있을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B형 하나 더 있죠. 플러스 13 기억. 일단 이렇게 찍어 놓고 그 다음 얘는 플러스 1등급이래.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낮은 거니까 한 이쯤 있겠죠. 니은 A형. 이렇게 해놓으면 얘들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지금 HR도 상에서 보면 주계열이 2개라고 했으니까 이 2개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주면 왜냐면 니은과 디귿은 절대 등급이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광도 계급의 숫자는 위로 갈수록 초과성에 해당되는 게 광도 계급의 숫자가 낮죠. 그러니까 숫자는 밑으로 갈수록 커질 거야. 틀린 거고 디귿, 수소 핵융합 반응 이게 뭐지? 주계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얘 맞는 보기죠. 별의 반지름은 리을, 초과성이 기억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답은 2번. 그래서 일단은 이 분광형과 절대 등급 광도를 가지고 HR도 상에서 그래프 위치를 찍고 그리고 얘를 선으로 연결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왔네요. 자, 17번.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냥 해석해볼게요. 자, 가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상승했대. 상승하면 당연히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될까? 기체의 용해도는 아까도 했었죠.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감소해야겠죠. 니은 극지방 지표면의 반사율, 나로 인해 빙하 면적이 감소했으면 얼음층이 얇아졌다라는 거 당연히 반사율은 감소하겠죠. 대신 투과율은 증가하고 다음 기억, 온실기체의 특징이 뭐라 했지?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의 흡수율이 크다라고 했죠. 얘 장파죠. 그래서 단파 영역보다 장파 복사 영역이 어때야 돼요? 크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해주면 쉬운 문제였고 다음 18번 문제는 심층순환, 표층순환 요거 물어보는 거죠. 얘를 봤더니 지금 여기 바다 뭐지? 북대서양이야. 대서양이 그린란드 있는 쪽이죠. 얘 당연히 침강 지역이에요. 이거 개념 공부할 때 했어요. 자, 근데 날을 봤더니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2도가 됐고 얼음층이 두꺼워졌어. 당연히 침강이 어떻게 될까요? 활발해지겠죠. 온도가 낮으니까. 침강이 활발한 거 왜 그래? 밀도가 커졌기 때문인데 밀도는 온도분의 염분이죠. 근데 온도가 내려가야 밀도가 커지고 당연히 침강이 활발해지고 순환이 활발해지는 거죠.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억 A와 B는 표층수가 침층수로 변하는 지점 침강이니까 맞는 보기고 니은 나의 과정에서 빙하 주변 표층해수의 염분은 어떻게 될까요? 물만 오니까 주변에 소금기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염분은 증가하겠죠. 디귿 A와 B의 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북대서양 심층에서 강화될 것이다. 이거 맞죠? 우리 영화도 봤어요. 18번은 심층순환 관련된 문제였고 자, 마지막 요 문제는 이제 분광형에 관한 문제였는데 일단은 분광형이라는 건 뭐지?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니까 뭐로 측정하는 거예요? 별의 온도에 따른 이온화 정도로 해서 스펙트럼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분광형의 스펙트럼형 온도다 라는 거를 조금 서술을 했으면 거진 다 맞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 중에서는 분광형의 O형의 온도가 더 높겠죠. 그쵸? 온도는 당연히 가가 나보다 높아요. 그럼 파장으로 보면 파장은 나가 더 길겠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시광선분의 자외선이래. 파장이 짧은 거 물어보는 거지 더 큰 게 누구야? 가겠죠. 이해돼요? 온도는 가가 더 높고 파장이 더 짧으니까 가가 이 값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온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되는 문제였고 2번 분광형 O형은 얘들아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어떤 흡수선? 헬륨2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될 게 O형, A형, G형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되게 강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O에서는 헬륨2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분광형에 따라 흡수선의 이 스펙트럼의 종류, 이 모양이 다른 이유는 뭐지? 별의 온도가 다 다르니까 뭐가 차이가 나요? 이온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펙트럼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서술했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열 몇 문제죠? 18문제랑 논술형 3문제 풀어봤고 자 각각 이제 어려웠던 점이 있을 거야. 지금 풀이는 간단 이렇게 선생님이 쭉 했지만 여러분 개인마다 이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꼭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을 쳐보면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해두면 후에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그 부교재 있죠? 41쪽부터 이제 진도 나가도록 제2교시 할게요. 준비를 자, 합니다. 고생 많이 감독 했어요. 선생님께